네, 어제 8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14만 2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컨센이 16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를 하회했고 관건은 실업률이었는데 4.22%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이 4.25였거든요. 4.3에서 4.2로 0.1%포인트가 바뀐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0.03%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직전 달이 4.25에서 반올림을 해서 4.3이었고 이번 달은 4.22 반내림을 한 것이죠. 따라서 큰 차이가 없게 집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 컨센 대비 좀 크게 하회한 부분, 고용 증가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미있게 보는 부분은 샤메 법칙이 계속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유지가 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슬슬 노동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큰 폭으로 고용 증가폭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증시를 흔들긴 했어도 시장 전반의 컨센 자체가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다. 허리케인 이유를 들기도 했었고 다양한 일시적인 데이터 변동 구간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많았었죠. 근데 이번 8월 달까지 궁극적으로 샤메 법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지했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데이터, 특히 세부 지표들이 고용시장이 급격한 악화의 모습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마사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개선되게 나온 데이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월별 변동성이 큰 데이터들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후에 다시 또 크게 나빠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BLS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요인들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도 좀 증가를 했고요. 임금 상승률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했던 부분은 이 고용 데이터의 전월치 수정 부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BLS 고용 데이터는 정확하게 집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보시게 되면 지난달 11만 4천이었는데 8만 9천 건으로 2만 5천 건이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6월달 데이터도 최초 보도는 20만 6천 건이었는데 최종은 11만 8천 건으로 8만 8천 건이나 대폭 하향 수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런 추이는 작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대략 평균인 3만 건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7월달과 12월달을 제외해놓고 보게 될 경우 첫 번째 발표와 마지막 세 번째 발표의 하향 조정 수치가 대략 22% 정도, 이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월도 FOMC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QCW 데이터 수정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23년 3월부터 24년 4월까지 기존 290만 명 증가해서 81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걸 월간 평균으로 나눠보면 24만 6천 명 늘어난 게 아니고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도 이렇게 아직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일자리 증가폭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QCW 데이터가 개정이 돼서 월평균 고용자 증가가 17만 명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하단을 지지할 정도로 사실 작년에 노동시장이 그렇게 견고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 기업 대상으로 보게 되는 헤드라인 데이터죠. 비농업 고용 일자리 추이는 민감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과거 데이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점진적이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만 나타납니다. 과거 사례 모두 동일한 패턴이었고요. 그러다 경기 침체에 진입한 후에 급격히 나빠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BLS 헤드라인 데이터만을 갖고 경기 침체를 예측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더욱이 고용 데이터라는 게 후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진입 후에야 급격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업 대상 BLS 헤드라인 데이터 보시게 되면 YY 증감률 1.5%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가 YY 기준으로 1.5%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 늘어난 증가폭이 직전달 1.55에서 소폭 감소를 한 것이고 직전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MOM으로 보시더라도 0.09% 증가했습니다. 직전달 0.06에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BLS 고용 데이터는 지금까지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대상 조사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가구 대상 조사가 있습니다. 이 8월 고용 데이터의 가구 대상 조사는 16만 8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용 상태가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구 대상 조사로 실업률이 계산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추이를 먼저 보시게 되면 가계조사 고용은 23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감소 패턴으로 나왔던 게 80년, 90년, 01년, 08년 경기 침체 시 반복됐던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와는 달리 뚜렷한 감소 추세가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YY 변화율 살펴보면 8월달 마이너스 0.04% 감소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만 하더라도 플러스 0.03% 증가였는데 이번 달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기업 대상 조사는 8월달 1.5% YY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구 대상 조사는 YY로 마이너스 0.04% 감소를 보였다는 뜻이죠. 이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괴리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이게 사실 과거 경기 침체 전에도 유사한 패턴이 늘 나왔고요. 헤드라인 기업 대상 조사보다 가구 대상 조사가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사전에 경기 침체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MOM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가구 대상 조사가 MOM 변화율 플러스 0.1% 증가를 했습니다. 직전 달 0.04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그런 증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둔화를 하다가 이번에 좀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제거해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권역에서 등락을 이어가지만 여전히 뚜렷한 감소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 대상 조사를 한 CES 데이터는 표본이 좀 많아서 이걸 헤드라인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응답률도 지금 낮고요. 가장 최근 응답률이 43%죠. 그에 비해서 가구 대상은 표본은 6만 가구로 적긴 하지만 응답률 자체 레벨이 70% 수준으로 기업 대상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기업 대상 CES 데이터가 매달 직전치 데이터도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은 파월도 인정을 했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언급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QCW 벤치마크 추정치로 필라델피아 연은이 다시 조사를 하는 집계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늦게 나오죠. 가장 최근 데이터가 23년 4분기 데이터입니다. 이게 BLS 공식 집계가 1.6% 증가로 나왔던 구간이지만 실제 필라델피아 벤치마크 QCW로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 정확도를 높여서 측정을 해봤더니 1.6% 증가가 아니라 0.3% 증가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의 고용시장의 팬더멘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9월 12일 날 24년 1분기께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 구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업데이트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팔로우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최근까지 미국 고용이 견고하게 유지를 했던 그런 일자리 증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민간과 정부 일자리 증감의 비중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민간은 75%, 정부는 25% 정도의 증감 비중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중에서도 교육 및 의료 섹터의 서비스가 주도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재택 건강관리죠. 홈 헬스케어입니다. 방문 요양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고, 물론 재택 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미국인들이 모두 요양보호사가 될 것도 아니죠. 이렇게 특정 섹터에 쏠려있는 데이터가 큰 비중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확장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특정에 쏠려있는 데이터의 증가세를 놓고 마치 전체 고용시장이 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8월달 고용보고서 좀 세부적인 변화를 지난 일자리 특성에 맞춰서 살펴보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11만 8천 건으로 직전달이 7만 4천에서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직전달 수치가 원래 9만 7천에서 7만 4천으로 하향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헬스케어 증가세가 4만 7천이었습니다. 직전달 5만 5천보다 더 줄은 것이죠. 이 직전달 데이터도 더 하향 수정된 데이터였는데 여기서 더 줄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고용시장을 주도했던 특정 섹터의 일자리 증가세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일자리는 24,000건 증가로 직전달 15,000에서 증가했고요. 마찬가지 직전달 데이터는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전문 사업 서비스는 8,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직전달이 13,000건 감소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증가를 했는데 특이점은 직전달이 원래 1,000건 감소했는데 13,000 감소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고용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유입 감소로 고용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비농업 부분 고용지하수 추이를 보면 11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죠. 지난달 14만 1,000건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도 16만 8천에서 하향 수정이 된 것이고 지금의 레벨이 21년 2월 이후 최저치 레벨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6월 데이터도 17만 7천에서 16만 8천, 14만 7천으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1분기 3개월 이동평균의 신규 고용이 약 26만 명이었거든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잠재 고용 수준으로 평가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에서 20만 명 수준이잖아요.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열기가 상당히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구 대상 조사의 일자리가 16만 8천 건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추이 자체는 계속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OM 변화율은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동성을 제거하고 보면 뚜렷한 감소 추세가 확인이 되었고 YOY로는 이번 달 마이너스 0.04% 감소,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달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다음 달 큰 폭으로 감소돼서 나오게 될 경우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여전히 샤메 법칙 살펴보면 8월달 0.57%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이 0.53%로 나오면서 샤메 법칙에 부합을 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고 샤메 법칙이 계속해서 부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22년 3월 이후 금리 인상 이후에 처음으로 샤뮬에 부합을 한 레벨이고요. 지금 2달 연속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한번 후행적인 특징이 있지만 방향을 한번 잡으면 계속적인 모멘텀을 잡고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3개월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실업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추이를 나타낸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3회 법칙은 경기 침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는 변곡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시계열을 갖고 이 샤뮬에 부합했던 경기 침체 리세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샤멜 법칙이 경기 침체 예측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샤멜 법칙에 부합하게 되면 3개월부터 4개월 전부터 리세션이었다는 게 과거 사례였고요. 한마디로 샤멜 법칙이 패턴으로 나왔던 후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샤멜 법칙에 부합을 했다면 경기 침체는 두세 달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실업률이 4.22%로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낮은 거 아니냐, 완전 고용 수준 아니냐, 말씀드렸다시피 40년대 이후 경기 침체 절반이 지금 수준보다 낮은 레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을 통해서 실업률의 절대 추이 자체가 경기 침체 주기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졌고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이번 사이클의 가장 낮은 레벨도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 확장 구간은 끝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실업률 상승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 이 중에 해고의 비중의 변화가 중요하다.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사례상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뚜렷한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모두 마찬가지였거든요.